아줌마, 왜 뱃속에 애기 대신 검은 안개만 가득해요? 우리 가문의 기둥이 바로 그 뱃속에 있어요. 사연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들으신 후 감정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윤아, 오늘도 보약 챙겨 먹었지? 태교 음악은 아기한테 좋다는 건 다 해줘야 해. 우리 손주 똑똑하게 키워야지. 한서윤의 손이 불룩한 배를 쓰다듬었다. 남산만 한 배. 임신 9개월째 배치곤 완벽한 곡선이었다. 손가락 끝이 배 표면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차가웠다. 살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당연했다. 그것은 살이 아니라 실리콘이었으니까. 거실 스피커에서 태교 음악이 흘러나왔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서윤은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으며 음악을 들었다. 아니, 듣는 척했다.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시어머니 강정숙이 방문할 시간을 계산하고 있을 뿐이었다. 시계를 봤다. 오후 3시. 정숙은 보통 4시쯤 왔다. 매일같이 보약을 들고 과일을 들고 태교에 좋다는 책을 들고 그리고 서윤의 배를 쓰다듬으며 우리 손주라는 말을 10번도 넘게 반복했다. 서윤은 배를 내려다봤다. 실리콘 복대. 임신 초기부터 후기까지 단계별로 크기가 조절되는 제품이었다. 인터넷에서 주문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8개월 전, 서윤은 임신 3개월째 아기를 잃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혼자. 남편 성민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시어머니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았다. 아니, 알릴 수 없었다. 정숙은 서윤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뻐했었다. 3년을 기다렸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드디어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지는구나라며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돌잔치 장소를 예약하고 태명까지 지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유산 소식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서윤은 차마 말하지 못했다. 하루 이틀 미루다가 일주일이 됐고 한 달이 됐고 결국 8개월이 흘렀다. 대신 서윤은 실리콘 복대를 찼다. 임신 개월 수에 맞춰 조금씩 크기를 키웠다. 산부인과 진료는 혼자 가겠다며 거절했고 정기검진 결과는 포토샵으로 조작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거짓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서윤은 벌떡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인부복이 제대로 입혀져 있는지 확인했다. 배가 자연스러운지 봤다. 표정을 만들었다. 행복한 예비 엄마의 얼굴. 문을 열자 정숙이 서 있었다. 손에는 큰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오늘 보약은 특별히 녹용 넣어서 끓였어. 출산 앞두고 기운 붙여야지. 정숙은 안으로 들어와 도시락을 식탁에 놓았다. 그리고 서윤의 배를 쓰다듬었다. 서윤은 몸이 굳었다. 정숙의 손이 배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어머, 오늘따라 배가 딱딱한 것 같은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아기가 많이 움직여서 그런가 봐요. 그래, 우리 손주 활발하네. 아들 같아. 분명 아들일 거야. 서윤은 웃음을 지었다. 입꼬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온 힘을 다해야 했다. 정숙은 보약을 데우며 말을 이었다. 일주일 후면 출산 예정일이지? 병원은 다 준비됐고? 네, 다 준비했어요.
좋아. 그런데 말이야, 서윤아. 정숙이 돌아서며 말했다. 출산 전에 우리 한 군데 다녀올까 해. 어디요? 월광사. 아기 명줄 길게 하는 기도로 유명한 절이야. 우리 집안 대대로 거기서 기도 올렸어. 서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절. 사람들이 많은 곳. 혹시 누가 알아볼까? 혹시 배를 만지려 할까? 어머니, 출산 직전인데 멀리 가는 건 멀지 않아. 차로 1시간이면 돼. 그리고 산사 공기 좋잖아. 태교에도 좋고. 하지만 서윤아, 정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건 우리 집안 전통이야. 나도 성민이 낳기 전에 거기 갔었어. 꼭 가야 해. 서윤은 입을 다물었다. 정숙의 그 목소리를 알았다. 거절할 수 없는 목소리. 며느리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목소리. 알겠어요, 어머니. 그래, 착하지. 모레 가자. 내가 다 준비할게. 정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보약을 서윤 앞에 놓았다. 자, 이거 뜨거울 때 먹어. 식으면 효과 없어. 서윤은 보약 그릇을 받아들었다. 진한 한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속이 메스꺼웠지만 참았다. 한 입 떠서 입에 넣었다. 쓰고 쓴 맛. 삼키는 게 고역이었다. 다 먹어야 해. 우리 손주 위해서. 네, 어머니. 서윤은 눈을 감고 보약을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액체. 위장에 도착하자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하지만 가슴속 공허함은 여전히 차가웠다. 정숙은 한참을 더 머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출산 후 조리원 이야기, 백일잔치 이야기, 아기 이름 이야기.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아기가 있었다. 존재하지 않는 아기. 드디어 정숙이 돌아갔다. 문이 닫히자 서윤은 주저앉았다. 배를 내려다봤다. 남산만 한 이 가짜 배. 서윤은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다. 여전히 차갑고 딱딱했다. 서윤은 화장실로 갔다. 문을 잠그고 옷을 벗었다. 거울 앞에 섰다. 실리콘 복대가 드러났다. 베이지색의 부드러운 소재. 하지만 그 아래 서윤의 진짜 배는 납작했다. 서윤은 복대 끈을 풀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복대가 바닥에 떨어졌다.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여윈 몸, 납작한 배, 텅 빈 눈동자. 나는 누구지? 서윤은 거울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8개월 전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다. 유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서윤의 세계는 무너졌다. 3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기. 매일 밤 기도하며 간절히 원했던 아기. 그 아기가 사라졌다. 서윤은 병원 화장실에서 1시간 넘게 울었다. 소리내어 울 수 없었다. 입을 손으로 막고 흐느꼈다. 왜 나인가? 무엇을 잘못했나? 신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윤아, 오늘 병원 어땠어? 아기 건강하지?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네, 건강해요라고 거짓말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첫 번째 거짓말 후에 2번째가 왔다. 그리고 3번째, 4번째.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어느새 서윤은 거짓 속에 갇혔다. 빠져나올 수 없는 덕. 서윤은 복대를 다시 찼다. 끈을 묶고 옷을 입고 거울을 봤다. 다시 임산부가 됐다.
가짜 임산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태교 음악이 여전히 흘렀다. 서유는 배를 쓰다듬었다. 차가운 실리콘을 쓰다듬으며 혼잣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사라진 아기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였다. 서유는 그 빛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실리콘 배를 안고 텅 빈 마음으로. 전화벨이 울렸다. 남편 성민이었다. 여보,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회의가 길어져서. 응, 알았어.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일찍 자. 나 들어가면 조용히 들어갈게. 응. 전화가 끊겼다. 서유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남편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서윤의 뱃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서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서윤은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8개월 전 그날이 떠올랐다. 응급실 침대, 의사의 안타까운 눈빛, 모니터 위에 멈춰버린 심장박동. 그리고 그 후의 공허함. 모레절에 가야 하는데. 서유는 중얼거렸다. 어떻게 하지? 월광사, 아기의 명주를 빌러가는 곳. 하지만 서윤의 아기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무엇을 빌 것인가? 무엇을 바랄 것인가? 서윤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짓눌렸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대답은 없었다. 태교 음악만이 공허하게 방 안을 채웠다.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선율. 하지만 서윤의 귀에는 그것이 조롱처럼 들렸다. 밤이 깊어갔다. 서윤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다. 배를 감싸 안고 눈을 감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은 시끄러웠다. 모레 월광사에 가면 어떻게 하지? 혹시 들키면 어떻게 하지? 정숙 어머니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밀려왔다.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서유는 그 속에서 익사하고 있었다. 이틀 후, 아침 일찍 정숙의 차가 도착했다. 고급 세단이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다. 정숙은 뒷좌석에서 손짓했다. 서윤아, 타렴. 준비 다 했지? 서윤은 가방을 들고 차에 올랐다. 가방 속에는 여벌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복대 수리 도구가 들어 있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차는 도심을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향했다. 창밖으로 빌딩들이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다. 서윤은 창밖을 보며 불안을 사겼다. 월광산은 정말 영험한 곳이야. 정숙이 말했다. 우리 집안 대대로 거기서 기도 올렸어. 시할머니도 시어머니도 나도. 그래서 우리 집안 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진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하기가 버거웠다. 서윤아, 너도 곧 엄마가 되는 거야. 그럼 너도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되는 거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으면 말이야. 아들. 그 단어가 서윤의 가슴을 찔렀다. 정숙은 처음부터 아들을 원했다. 딸이면 안 되냐고 물었을 때 정숙은 웃으며 말했다. 물론 딸도 좋지. 하지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남이 이어왔어. 전통이야.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다. 구불구불한 길을 한참 올라갔다. 나무들이 울창했고
공기가 차가웠다. 서윤은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다. 거의 다 왔어. 정숙이 말했다. 10분 후 차는 월광사 입구에 도착했다. 오래된 돌계단이 보였다. 계단 양옆으로 소나무가 늘어서 있었다. 고즈넉한 분위기였다. 내려서 걸어가야 해. 차는 여기까지야.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서윤은 배를 감싸며 천천히 걸었다. 계단이 가파랐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복대가 흔들리는 것 같아 조마조마했다. 천천히 와. 아기 조심해야지. 정숙이 서윤의 팔을 잡아줬다. 한참을 올라가자 절 건물이 나타났다. 기와지붕의 고풍스러운 건물이었다. 법당 앞 마당에는 큰 은행나무가 서 있었다. 노란 은행잎이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정숙이 나오는 스님에게 합장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나이는 50쯤 되어 보였다. 정숙은 서윤을 소개했다. 우리 며느리예요. 곧 출산 예정이라 기도 올리러 왔어요. 아, 좋은 일이십니다. 안으로 드시죠. 스님은 두 사람을 법당으로 안내했다. 법당 안은 고요했다. 향 냄새가 진하게 났다. 불상이 자비로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기 앉으십시오. 스님이 방석을 내줬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배가 불편했다. 아니, 복대가 불편했다. 자꾸 올라가려고 해서 손으로 눌러야 했다. 출산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히 가지십시오.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독경을 시작했다. 낮고 깊은 목소리가 법당을 채웠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불안했다. 이 거짓말이 언제까지 갈까?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남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지? 병원에서 뭐라고 하지? 갑자기 유산됐다고? 아니면 사산됐다고? 어떤 거짓말을 더 지어내야 하지? 독경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서윤의 머릿속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독경이 끝나고 스님이 말했다. 축원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아기의 이름이 있으신가요? 정숙이 대답했다. 태명은 은채예요. 좋은 이름입니다. 은혜의 은, 빛날 채, 은혜의 빛을 받는 아이가 되기를. 스님은 축원문을 읽기 시작했다. 산모 한서윤과 태아 은채의 건강과 무사 출산을 빕니다. 서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은채, 8개월 전 이름 지었던 그 이름. 아기는 사라졌지만 이름은 남았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기도가 끝나고 두 사람은 법당을 나왔다. 마당에서 늦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비쳤다. 정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기도 잘 올렸어. 이제 우리 손주 순산할 거야. 서윤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였다. 법당 옆에서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스님, 저 아줌마 배가 이상해요. 서윤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작은 아이가 서윤을 가리키고 있었다. 머리를 짧게 깎은 회색 승복을 입은 아이였다. 6살쯤 되어 보였다. 동우야, 조용히 해. 스님이 아이를 나무랐다. 하지만 동우는 계속 서윤을 쳐다봤다. 맑은 눈동자였다. 하지만 그 눈빛이 서윤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저 아줌마 뱃속에 악이 없어요. 대신 검은 안개만 가득해요.
서윤의 심장이 멈췄다. 정숙도 놀라 아이를 봤다. 뭐라는 거니, 꼬마야? 정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아기가 벌써 하늘나라로 소풍 갔는데 왜 아줌마는 배를 부풀려 놓은 거예요? 법당 앞이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은행잎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또렷했다. 서윤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동우의 눈이 서윤의 배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동우야,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스님이 당황하며 아이를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동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을 이었다. 진짜예요. 악이 없어요. 슬픈 바람만 휙휙 불어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윤을 돌아봤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서윤아.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저기. 서윤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스님이 급히 끼어들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워낙 순수해서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해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동우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저 아줌마 뱃속 텅 비었어요. 거짓말 배예요. 동우. 스님이 아이를 안아들어 데려갔다. 미안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스님과 동우가 사라졌다. 마당에는 정숙과 서윤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서윤아.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저 아이 말이 무슨 뜻이니? 저는 대답해봐. 무슨 뜻이냐고. 서윤은 배를 감쌌다. 손이 떨렸다. 입술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저는 정숙이 한 걸음 다가왔다. 혹시 아기가? 서윤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바닥의 은행잎 위로. 정숙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돌아서서 걸어갔다. 차로 가자.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어.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계단을 내려갔다. 올라올 때보다 훨씬 빠르게. 서윤은 뒤따라가며 생각했다. 이제 끝이구나. 모든 게 끝났어.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정숙은 앞좌석에, 서윤은 뒷좌석에 앉았다. 운전기사는 분위기를 느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정숙이 짧게 말했다. 차는 산길을 내려갔다. 서윤은 창밖을 봤다.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마치 서윤의 인생처럼 통제할 수 없이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1시간의 침묵.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다. 서윤은 배를 쓰다듬었다. 실리콘 복대. 이제 곧 벗어야 할 것.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집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다. 정숙은 먼저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서윤은 문 앞에서 망설였다. 들어와서 앉아. 정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서윤은 천천히 들어가 정숙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탁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제 말해봐. 정숙이 말했다. 그 아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손을 꼭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대답을 해. 아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바닥으로. 없어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8개월 전에 없어졌어요. 정숙은 숨을 들이켰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뭐라고? 임신 3개월 때 유산했어요. 유산? 8개월 전에? 네. 정숙은 일어났다. 서윤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 지금 그 배는 뭐야? 9개월이라고 했잖아.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정숙은 서윤의 배를 봤다. 그리고 손을 뻗었다. 서윤은 몸을 움츠렸지만 피할 수 없었다. 정숙의 손이 배를 만졌다. 눌렀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게 뭐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진짜 배가 아니잖아. 어머니, 벗어. 정숙이 소리쳤다. 당장 벗어봐. 어머니, 제발. 벗으라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들어 올렸다. 복대가 드러났다. 베이지색 실리콘. 정숙은 그것을 보고 뒤로 물러났다. 이게 대체.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서윤은 복대를 벗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복대가 바닥에 떨어졌다. 서윤의 납작한 배가 드러났다. 여윈 몸, 텅 빈 배. 정숙은 그 모습을 보고 주저앉았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지. 이건 거짓말이야.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8개월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나한테 매일 보약 먹이고, 태교 이야기하고, 출산 준비하고, 그게 다 거짓이었어?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8개월이야, 8개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속일 수 있어? 서윤은 울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울었다. 8개월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어쩔 수 없다고? 뭐가 어쩔 수 없어? 유산했으면 말을 했어야지.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실까봐. 저는 실망? 정숙이 비웃었다. 지금이 더 실망스러워. 거짓말쟁이 며느리를 뒀다는 게. 서윤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정숙은 서윤을 내려다봤다. 너는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우리 집안을 바보로 만들었어. 친척들한테, 이웃들한테 다 아기 자랑했어.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고? 죄송해요. 정숙은 한참을 서윤을 바라봤다. 그리고 돌아섰다.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당장. 서윤은 일어났다. 복대를 주우려다가 그냥 두고 나왔다. 바닥에 떨어진 실리콘 배. 그것이 서윤의 8개월을 대변하고 있었다. 서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온몸이 떨렸다. 이제 어떻게 하지? 성민한테 뭐라고 말하지? 친척들은 어떻게 하지? 모두가 알게 되면 공포가 밀려왔다. 수치심도 밀려왔다. 서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다. 거실에서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하는 소리였다. 여보세요, 강남 산부인과. 네, 한서윤이라는 환자 있죠?
그 사람 출산 예정일이 언제죠? 네. 8개월 전에 유산했다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정숙은 병원에 확인 전화를 한 것이었다. 서윤은 베개를 더 세게 껴안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정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다. 정숙이 울고 있었다.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내 손주, 내 손주가. 서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정숙의 슬픔이 문을 뚫고 들어왔다. 서윤도 함께 울었다. 두 여자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 울었다. 밤이 깊어갔다. 서윤은 방에서 나오지 못했다. 정숙도 거실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다. 자정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 성민이 돌아온 것이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서윤이는요? 성민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우셨어요? 성민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서윤은 문 뒤에서 귀를 기울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윤이가. 정숙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다. 월광사에서 있었던 일, 동우의 말, 복대의 발견. 모든 것을.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8개월 전에 유산했대. 그런데 우리한테 말 안 하고 복대를 찼어. 그럴 리가. 서윤이가 왜?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병원에 확인했어. 정말이야. 서윤은 문고리를 잡았다. 나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 숨어 있어야 할까? 그때 방문이 열렸다. 성민이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여보.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정말이야?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대답해봐. 정말 8개월 전에 유산한 거야? 응. 성민은 뒤로 물러났다. 벽에 기댔다.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8개월 동안 나를 속인 거야? 매일 배 쓰다듬으며 아빠 된다고 기뻐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야? 성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도 아팠어. 그 아기 내 아기였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서윤은 울음을 터뜨렸다. 말할 수 없었어. 내가 해외 출장 중이었고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셨고 나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실리콘 배를 차고 9개월을 버틴 거야? 나도 미칠 것 같았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성민은 고개를 저었다. 이해할 수 없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성민은 돌아서서 나갔다. 현관문이 쾅 닫혔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정숙이 문 앞에 나타났다. 서윤아,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금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숙이 말했다. 왜 그랬는지가 중요해. 왜 우리를 속인 거야? 서윤은 얼굴을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무서웠어요. 실망시킬까봐. 버림받을까봐. 버림받는다고? 네. 저는
저는 3년 동안 임신을 못했어요. 어머니는 매일 손주 이야기를 하셨고, 친척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고, 그러다 겨우 임신했는데,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서유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병원에서 혼자 있었어요. 의사가 유산이라고 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도 말을 했어야지. 말하면 어떻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실망하실까봐, 성민이 나를 떠날까봐,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할까봐. 그래서 거짓말을 선택한 거야? 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저었다. 서윤아, 너는 우리를 뭘로 본 거야? 네. 우리가 그렇게 냉정한 사람들이야? 유산했다고 너를 버릴 사람들이야?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도 사람이야. 손주를 잃은 게 슬프긴 하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슬픈 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야.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너는 혼자 그 고통을 견뎠어. 8개월 동안. 나는 옆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어. 며느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 내 눈빛이 왜 그렇게 공허했는지. 웃을 때 왜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정숙은 눈물을 닦았다. 미안해, 서윤아. 내가 너를 너무 몰아붙였구나. 손주 이야기만 하고 대를 이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나는 내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손주만 생각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리고 정숙이 천천히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갔다. 서윤을 껴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은 정숙의 품에서 울었다. 8개월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냈다. 정숙도 함께 울었다. 두 여자는 서로를 꼭 안고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조용했다. 성민은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 서윤은 방에서 나오지 못했다. 정숙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점심때쯤 성민이 돌아왔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어머니, 서윤이는요? 방에 있어. 아직 안 나왔어. 성민은 서윤의 방문을 노크했다. 서윤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서윤은 문을 열었다. 역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정숙도 함께 앉았다.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어. 성민이 말했다. 화도 많이 났고 배신감도 느꼈어. 하지만 성민은 서윤을 봤다. 하지만 내가 왜 그랬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돼. 여보, 나도 잘못했어. 해외 출장만 다니고 집에서는 회사 일만 하고 너한테 신경을 못 썼어.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도 있어. 어머니 말씀만 따르고 내 마음은 제대로 안 물어봤어. 정숙이 끼어들었다. 나도 미안해. 손주만 바라고 서윤이 마음은 몰랐어. 세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성민이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친척들한테,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사실대로 말해야지. 정숙이 말했다. 유산했다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서윤이가 건강을 되찾는 거야.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해. 서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정말 괜찮아요?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게 뭐 있어? 성민이 서윤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하지만은 없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제대로. 정숙이 일어섰다. 저녁 준비할게. 오늘은 우리 셋이 같이 먹자.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정숙이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다. 많이 먹어. 너 요즘 많이 말랐어. 정숙이 서윤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줬다. 네, 어머니. 성민이 너도 먹어. 네.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숟가락 소리만 식탁 위에 울렸다. 한참 후 정숙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서윤을 똑바로 봤다. 서윤아. 네, 어머니.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내 뱃속에 든 게 뭐였니? 서윤은 숨이 막혔다. 성민도 숟가락을 멈췄다. 사람의 씨였니? 아니면 짐승의 거짓이었니? 서윤은 눈물이 났다. 어머니, 대답해봐. 8개월 동안 내가 품었던 게 뭐였어? 거짓이었어요. 짐승만도 못한 거짓이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거짓이었지. 하지만 너는 왜 그 거짓을 품어야 했니?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어? 버림받을까봐.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서윤아, 너는 쓸모로 이 집에 온 게 아니야. 네. 며느리는 손주를 낳는 기계가 아니야. 사람이야. 내 가족이야. 서윤은 울었다. 정숙도 눈물을 닦았다. 내가 잘못했어. 너를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어. 미안해. 성민이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마음을, 상처를, 미안함을, 모든 것을 털어놨다. 그리고 결정했다. 월광사로 다시 가기로, 아기를 제대로 보내주기로, 그리고 서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보였다. 작은 빛이지만 분명히 있었다. 사흘 후 서윤은 짐을 쌌다.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 월광사에서 며칠 머물 예정이었다. 정숙과 성민도 함께 가기로 했다. 준비됐어? 성민이 물었다. 응. 세 사람은 차에 올랐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지난번처럼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은 편안했다. 차는 다시 산길을 올라갔다.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월광사에 도착했다. 스님이 반갑게 맞아줬다. 다시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희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정숙이 말했다. 말씀하세요. 며느리가 8개월 전에 유산을 했습니다. 아기를 제대로 보내주고 싶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49제를 지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은 세 사람을 객실로 안내했다. 깨끗하고 소박한 방이었다. 창문으로 산이 보였다. 오늘은 쉬시고
내일부터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님이 나가고 세 사람만 남았다. 서윤은 창밖을 봤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좀 쉬어. 성민이 말했다. 피곤하지? 아니, 괜찮아. 나 좀 바람 쐬고 올게. 혼자? 같이 갈까? 아니, 혼자 있고 싶어. 금방 올게. 서윤은 방을 나섰다. 절마당을 지나 산길로 들어갔다. 오솔길이 이어졌다. 낙엽을 밟으며 걸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렸다. 한참을 걸어 저수지에 도착했다. 잔잔한 물이 햇빛을 반사했다. 서윤은 저수지 옆 바위에 앉았다. 여기였다. 8개월 전 병원에서 나온 후 혼자 왔던 곳. 여기서 서윤은 하염없이 울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혼자 슬픔을 삼켰다. 서윤은 물을 내려다봤다.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여인 얼굴, 지친 눈빛. 8개월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산 여자의 얼굴. 은채야. 서윤은 중얼거렸다. 엄마가 미안해. 너를 제대로 보내주지 못해서.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물결이 일었다. 엄마가 너무 겁이 많았어. 모두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너를 혼자 보냈어. 눈물이 떨어졌다. 물 위로. 이제라도 제대로 보내줄게. 49제 지내고 내가 편히 쉴 수 있게 해줄게. 서윤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돌아봤다. 정숙이 서 있었다. 여기 있었구나. 찾았어. 어머니. 정숙이 다가와 서윤 옆에 앉았다. 여기 좋네. 조용하고. 네. 여기 자주 왔어? 8개월 전에 한 번 왔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 왔었어? 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내가 너를 그렇게 외롭게 만들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정숙이 서윤을 봤다. 나는 손주만 생각했어. 내 마음은 생각 안 했어. 어머니도 손주를 고대하셨으니까. 그래도 그건 변명이 안 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나는 옆에도 없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만 불었다. 서윤아. 정숙이 말했다. 이제부터는 혼자 아파하지 마. 우리한테 말해. 네. 손주가 없어도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서윤은 정숙을 봤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너는 내 딸이야. 손주보다 소중해. 서윤은 눈물이 났다. 정숙의 품에 안겼다. 고마워요, 어머니. 미안해, 서윤아. 진작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울었다. 저수지 옆에서 석양 아래에서 한참 후 두 사람은 일어났다. 돌아가자. 성민이가 걱정할 거야. 네. 절로 돌아가는 길, 서윤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여전히 슬프고 아팠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함께 있었다. 하지만 절에 거의 도착했을 때 서윤은 멈춰섰다. 뭔가 이상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어머니, 저는 좀 더 있다 갈게요. 왜?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더 혼자 있고 싶어요. 정숙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근데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마. 어두워지면 위험해. 네, 금방 갈게요. 정숙은 먼저 절로 들어갔다. 서유는 다시 산길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저수지가 아니라 반대편 숲으로. 숲속은 어두웠다. 나무들이 빽빽했다. 서유는 길을 따라 걸었다. 발밑에 낙엽이 쌓여 있었다. 한참을 걸어 바위 아래에 도착했다. 큰 바위가 마치 동굴처럼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 서유는 그 아래 앉았다. 여기는 완전히 조용했다.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람 소리만 멀리서 들렸다. 서유는 무릎을 안고 앉았다. 눈을 감았다. 8개월 동안의 시간이 스쳐갔다. 실리콘 배를 차던 첫날, 거울 앞에서 울던 날, 정숙의 보약을 억지로 삼키던 날, 성민에게 거짓말하던 날, 모든 순간이 생생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서유는 배를 만졌다. 이제는 납작한 진짜 배, 텅 빈 배. 은채야,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해가 완전히 졌다. 어둠이 숲을 집어삼켰다. 서유는 여전히 바위 아래 앉아 있었다. 절에서는 정숙과 성민이 서윤을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서윤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해. 금방 온다고 했는데. 성민이 불안해했다. 내가 데리러 갈게. 정숙이 일어섰다. 저도 같이 갈게요. 두 사람은 손전등을 들고 산길로 나갔다. 어둠 속에서 서윤을 찾았다. 서윤아, 어디 있어? 여보, 대답해봐.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두 사람은 점점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서윤아, 정숙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다. 여보, 어디 있어? 성민도 소리쳤다. 두 사람은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서윤을 찾았다. 나무 뒤, 바위 뒤, 덤불 속. 하지만 서윤은 보이지 않았다. 저기, 성민이 소리쳤다. 손전등 빛이 큰 바위를 비췄다. 그 아래 작은 공간에 서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서윤아, 정숙이 달려갔다.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무릎을 안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서윤아, 괜찮아? 성민이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이상했다.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로 가득 찬 것 같았다. 여보,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응, 나야. 일어나. 돌아가자. 나는. 서윤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정숙이 다가와 서윤의 어깨를 잡았다. 서윤아, 무슨 일이야? 왜 여기 있어? 어머니. 서윤이 정숙을 봤다. 제게 물어보셨죠? 제 뱃속에 든 게 뭐였냐고. 응. 사람의 씨였냐, 짐승의 거짓이었냐고.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은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두 사람을 봤다. 저는 8개월 동안 거짓을 품었어요. 실리콘 배를 차고 모두를 속이고 저 자신도 속였어요. 서윤아, 하지만 아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게 저를 살렸어요. 그 거짓말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무슨 소리야? 진실을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윤이 울부짖었다. 유산했다고 말했으면요? 서윤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서윤이 웃었다. 슬프고 쓴 웃음이었다. 저는 3년 동안 아기를 가지려고 애썼어요. 병원 다니고 약 먹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알아. 그러다 겨우 임신했어요. 겨우요.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드디어 엄마가 된다고, 드디어 어머니께 손주를 드릴 수 있다고. 서유는 가슴을 쳤다. 근데 잃어버렸어요. 3개월 만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라졌어요. 서윤아. 성민이 서윤을 안으려 했다. 하지만 서윤은 뒤로 물러났다. 다가오지 마세요. 저는 너무 더러워요. 무슨 소리야? 저는 거짓말쟁이에요. 8개월 동안 모두를 속인 나쁜 여자예요. 엄마 자격도 없고, 며느리 자격도 없고, 아내 자격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 정숙이 소리쳤다. 서윤은 정숙을 봤다. 어머니는 저한테 물으셨죠. 제 뱃속에 든 게 사람의 씨냐, 짐승의 거짓이냐고. 그건 짐승이에요. 서윤이 외쳤다. 저는 짐승이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서윤은 자신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껍데기예요. 서윤아, 제발.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윤은 옷을 벗기 시작했다. 겉옷을 벗고 속옷까지 벗었다. 납작한 배가 드러났다. 달빛 아래 창백한 피부. 보세요. 서윤이 배를 쓰다듬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기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숙은 서윤에게 달려갔다. 서윤을 꼭 껴안았다. 그만해, 서윤아. 제발 그만해. 어머니. 서윤은 정숙의 품에서 무너졌다. 저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뭘 잘못한 거죠?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너는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아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성민도 다가와 2사람을 안았다. 3사람은 바위 아래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여보, 미안해. 성민이 말했다. 내가 옆에 없어서 미안해. 나도 미안해, 서윤아. 정숙이 서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내 욕심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맞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손주만 원했어. 며느리의 마음은 안 봤어.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숙은 서윤을 꼭 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어머니, 손주가 없어도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너는 내 딸이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서윤은 정숙의 품에서 울었다. 8개월 동안 참았던 모든 슬픔을 쏟아냈다. 정숙도 함께 울었다. 성민도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성민이 옷을 벗어 서윤에게 입혔다. 추워. 감기 걸려. 고마워. 천천히 가자. 절로 돌아가서 쉬자. 3사람은 천천히 숲을 빠져나왔다. 서로를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절에 도착했을 때 스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정숙이 대답했다.
들어가서 쉬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49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객실로 돌아와 서윤은 침대에 누웠다. 정숙이 이불을 덮어줬다. 푹 자.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야. 내 어머니. 불을 끄고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서윤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새로운 시작. 정말 가능할까?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웠다. 모든 것을 털어놨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숨이 조금 쉬워졌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은은한 빛이 방 안을 채웠다. 서윤은 그 빛 속에서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법당에서 49제가 시작됐다.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독경을 했다. 서윤과 정숙, 성민은 나란히 앉아 합장했다. 망자 은채의 영혼을 위하여. 스님의 목소리가 법당을 채웠다. 서윤은 눈을 감고 은채를 떠올렸다. 초음파 사진 속 작은 콩알만 한 모습. 그것이 서윤이 본 은채의 전부였다. 은채야, 엄마가 이제야 제대로 너를 보내준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다.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다. 평화? 해방? 서윤은 잘 몰랐다. 독경이 끝나고 스님이 말했다. 이제 각자 은채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보십시오. 정숙이 먼저 나섰다.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은채야, 할머니야.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너를 만나지 못해서. 할머니는 손주만 생각했지. 내 엄마 마음은 몰랐어. 그래서 내 엄마가 많이 아팠어. 다 할머니 잘못이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채야, 내가 다시 태어나면 꼭 우리 집으로 와. 그때는 할머니가 제대로 맞이할게. 엄마도 잘 돌봐줄게. 약속해. 정숙은 절을 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다. 다음은 성민이었다. 은채야, 아빠야. 아빠는 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 내 엄마 혼자 아파하는데 아빠는 옆에도 없었어. 정말 미안해. 성민도 목이 메었다. 아빠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미안해. 다음 생에는 꼭 만나자. 그때는 아빠가 내 손 꼭 잡고 놓지 않을게. 성민도 깊게 절을 했다. 마지막으로 서윤이 나섰다.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만 흘렀다. 은채야.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너를 제대로 보내주지도 못했어. 8개월 동안 거짓말 속에 너를 가뒀어. 서윤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은채야, 엄마가 이제라도 제대로 해줄게. 너를 편히 보내줄게. 그리고 서윤은 배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엄마도 이제 치유받을 거야. 거짓말 벗어던지고 진짜 나로 살 거야. 그게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서윤은 깊게 절을 했다. 1번, 2번, 3번, 108배를 했다. 이마에서 땀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절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법당 문이 열렸다. 동우가 들어왔다. 작은 손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아줌마. 동우가 서윤에게 다가왔다. 서윤은 동우를 봤다. 지난번 서윤의 비밀을 폭로한 그 아이.
하지만 이제는 원망스럽지 않았다. 이거 드릴게요. 동우가 꽃을 내밀었다. 고마워. 아줌마, 이제 뱃속이 깨끗해졌어요. 검은 안개 다 사라졌어요. 서유는 동우의 맑은 눈을 봤다. 정말? 네. 이제 따뜻해요. 봄처럼. 동우는 환하게 웃으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서유는 손에 든 꽃을 내려다봤다. 작은 들꽃이었지만 향기가 좋았다. 49제는 7일 동안 계속됐다. 매일 아침 법당에서 기도를 올렸다. 서유는 매일 108배를 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절하는 동안 서유는 많은 생각을 했다. 지난 8개월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씩 깨달았다. 나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정말로 버림받는 게 무서웠을까? 아니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걸까? 서유는 유산 후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탓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나? 그 죄책감이 서윤을 거짓말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유산은 서윤의 잘못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거짓말도 서윤만의 잘못이 아니었다. 주변의 압박, 시댁의 기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것이 서윤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제는 나를 용서해야겠어.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기도가 끝났다. 스님이 말했다. 은채의 영혼이 편히 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슬픔을 내려놓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스님. 정숙이 절을 했다. 절을 떠나는 날, 세 사람은 법당 앞에서 마지막 절을 했다. 서유는 은행나무를 올려다봤다. 노란 잎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은채야, 잘 가. 다음 생에는 꼭 만나자. 차에 올라 산을 내려갔다. 창밖으로 월광사가 점점 작아졌다. 서유는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성민이 말했다. 응. 그리고 서윤아. 정숙이 말했다. 네, 어머니. 우리 병원 가자. 제대로 치료받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겠어요. 정신과도 가고 상담도 받고 내가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 우리가 함께 있을게. 고마워요, 어머니. 정숙은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받는 거야. 서윤은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차는 도시로 향했다. 서윤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치유받을지, 어떻게 다시 일어설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함께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돌아온 다음 날, 서유는 정신과를 찾아갔다. 정숙과 성민이 함께였다.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의사가 물었다. 서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유산, 거짓말, 실리콘 복대, 8개월 동안의 모든 것을.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으로 보입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치료하나요? 성민이 물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서유는 치료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2번씩 상담을 받았다. 처음에는 말하기 힘들었다. 자신의 상처를 꺼내는 게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상담사는 인내심 있게 기다려줬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 서유는 유산 후 느꼈던 감정들을 이야기했다. 죄책감, 수치심, 분노, 슬픔, 모든 것을 당연한 감정들입니다. 상담사가 말했다. 유산을 경험한 여성들은 모두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그건 약한 거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신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거예요. 잘못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었던 거죠. 그 말이 서윤에게 큰 위로가 됐다.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됐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정숙은 더 이상 손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서윤의 안부를 먼저 물었다. 오늘 상담 어땠어? 괜찮았어요. 힘들지 않았어? 조금요. 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정숙은 서윤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해. 우리 시간 많아. 성민도 변했다. 회사 일을 줄이고 집에 일찍 들어왔다. 서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왜? 너한테 신경을 못 썼어. 회사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당신도 바빴잖아. 그래도 변명이 안 돼. 아내가 아파하는데 옆에 없었으니까. 이제는 옆에 있잖아. 성민은 서윤을 안았다. 앞으로 계속 옆에 있을게. 약속해. 몇 달이 지나자 서윤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다.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웃음도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힘든 날도 있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를 보면 가슴이 아팠다. 임산부를 보면 눈물이 났다. 그럴 때마다 서윤은 월광사를 떠올렸다. 은채를 위해 지냈던 49제를.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슬픈 건 당연한 거야. 천천히 나아가면 돼. 어느 날 서윤은 정숙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서윤아, 너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 그래요? 응. 예전처럼 생기가 돌아. 서윤은 웃었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야. 정숙도 웃었다. 그런데 말이야. 네. 너 앞으로 계획이 뭐야? 일 다시 시작할 거야? 서윤은 결혼 전에 디자이너로 일했었다. 결혼 후 그만뒀지만 요즘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생각 중이에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하고 싶으면 해. 우리가 응원할게. 고마워요, 어머니. 그리고 서윤아. 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기, 다시 가질 생각 있어?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은. 그래,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준비됐을 때 생각하면 돼. 하지만 어머니는 손주를. 아니야. 정숙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제 괜찮아. 손주보다 너가 중요해. 서윤은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 울지 마. 진심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었다. 그날 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다. 실리콘 벨을 차고 거짓말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시절.
그때의 나는 정말 힘들었구나. 서윤은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수고했어. 잘 버텨줬어.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진짜 나로 살 수 있어.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서윤은 그 빛을 보며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10장. 기적처럼 찾아온 진짜 태동. 1년 후. 서윤은 다시 월광사에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정숙과 성민이 함께였다. 그리고 서윤의 배는 다시 불러 있었다. 이번에는 실리콘이 아니었다. 진짜 생명이었다. 조심해. 성민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계단을 올라갔다. 괜찮아. 아직 초기라 괜찮아. 그래도 조심해야지. 절 마당에 도착하자 스님이 반갑게 맞아줬다. 다시 오셨군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번에는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법당으로 들어가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1년 전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 가득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동우가 뛰어왔다. 아줌마. 동우가 환하게 웃었다. 동우야, 안녕. 동우는 서윤의 배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다. 아줌마, 이번엔 진짜 아기가 있어요. 그래, 진짜야. 와. 동우가 배에 귀를 댔다. 아기가 막 웃고 있어요. 까르르 웃어요. 정말? 서윤도 웃었다. 네. 아기가 엄마, 나 여기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동우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었다. 고마워, 동우야. 아줌마, 이번엔 끝까지 건강하게 나을 거예요. 제가 매일 기도할게요. 고마워. 동우는 손을 흔들며 뛰어갔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배를 쓰다듬었다. 은채야, 보고 있니? 엄마한테 동생이 생겼어. 아니, 어쩌면 내가 다시 온 걸지도 몰라. 절을 나와 은행나무 아래에 섰다. 노란 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1년 전 이곳에서 서윤은 무너졌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일어섰다. 여보. 성민이 서윤의 어깨를 안았다. 응?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야. 정숙도 다가와 서윤의 손을 잡았다. 서윤아, 이번엔 무리하지 마.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내 어머니. 손주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너만 건강하면 돼. 고마워요. 세 사람은 햇빛 아래 서서 서로를 안았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감쌌다. 사진 찍을까? 성민이 제안했다. 좋아. 성민은 핸드폰을 꺼내 세 사람의 사진을 찍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가족의 모습.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윤은 창밖을 봤다. 산이 지나가고 나무가 지나가고 하늘이 펼쳐졌다. 1년 전 나는 죽고 싶었어.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 하지만 살아남았어.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어. 서윤은 배를 쓰다듬었다. 아직 태동은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다. 작은 생명이. 이번엔 달라. 이번엔 거짓이 아니야. 진짜야. 그리고 나도 달라. 이번엔 강해. 준비됐어. 몇 달 후 서윤은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초음파를 보는데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아기가 아주 건강하네요. 심장 박동도 좋고. 정말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이대로만 가면 순산할 거예요. 서유는 모니터를 봤다.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다. 콩닥콩닥. 생명의 리듬. 고마워. 다시 와줘서 고마워. 출산일이 가까워질수록 서유는 조금씩 긴장했다. 1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혼자가 아니었다. 정숙은 매일 영양식을 챙겨줬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먹고 싶은 것만 먹어.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 성민은 회사를 쉬고 집에서 서윤을 돌봤다. 괜찮아? 불편한 거 없어? 응, 괜찮아. 고마워.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새벽에 진통이 시작됐다. 서윤은 성민을 깨웠다. 여보, 아기가 나올 것 같아. 뭐, 진짜? 응,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정숙도 달려왔다. 세 사람은 분만실 앞에서 기다렸다. 괜찮을 거야. 성민이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응, 알아. 무서워? 조금. 하지만 괜찮아. 이번엔 달라. 진통이 심해졌다. 서윤은 숨을 헐떡였다. 땀이 흘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의사가 말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서윤은 있는 힘껏 힘을 줬다. 그리고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다. 작고 빨간 얼굴, 눈을 꼭 감고 우는 아기. 서윤은 아기를 안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안녕. 우리 아기. 따뜻했다. 말랑말랑했다. 살아있었다. 진짜 생명이었다. 이름이 뭐예요? 간호사가 물었다. 서윤은 아기를 보며 말했다. 은빛은 하늘하늘. 은하. 예쁜 이름이네요. 은채의 동생이야. 아니, 어쩌면 은채가 다시 온 걸지도 몰라. 밖에서 성민과 정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이 아기를 안고 나오자 두 사람이 달려왔다. 어머, 우리 손주. 정숙이 눈물을 흘렸다. 너무 예뻐. 성민도 울었다. 세 사람은 아기를 둘러싸고 웃고 울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왔다. 서윤은 아기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은하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기는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로. 엄마가 너를 지킬게.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게. 정숙이 옆에 앉았다. 서윤아, 수고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아니야. 너는 정말 강해. 1년 전 생각하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 같아. 기적이 맞아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정숙은 은하를 내려다봤다. 우리 은하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줄게. 고마워요, 어머니. 뭐가 고마워. 우리가 가족인데. 그날 밤 서윤은 은하를 재우고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밝고 환한 달. 은채야, 보고 있니? 엄마 이제 괜찮아. 은하도 잘 자라고 있어. 너도 하늘에서 편히 쉬어. 언젠가 다시 만나자.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서윤은 그것이 은채의 대답 같았다. 잘 가, 은채야. 사랑해. 서윤은 은하에게 돌아갔다.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불러줬다. 자장가를.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은하는 엄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서윤도 함께 눈을 감았다. 1년 전 서윤은 거짓 속에 살았다. 실리콘 배를 차고 모두를 속이고 자신도 속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진실 속에 살았다. 진짜 배를 품고 진짜 사랑을 받고 진짜 자신으로 살았다. 그것이 서윤의 기적이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다. 은은하고 따뜻한 빛. 마치 축복처럼. 서윤은 그 빛 속에서 행복하게 잠들었다. 아기와 함께, 가족과 함께